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12월 7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6%, 코스닥 0.5% 정도 상승했고요. 오늘은 왔다 갔다 하다가 크게 상승하지 않고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2천억 정도 매수했고요. 나머지 이제 기관은 750억 정도. 반대로 이제 코스닥은 외국인이 좀 팔고 기관이 매수를 했네요. 그래서 최근에 또 미국과 중국의 그 신경전이 굉장히 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 중국의 그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하겠다라고 얘기가 또 나오면서 또 이제 보복전을 들어간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 그 뭐죠? 그 히토류를 또 이제 사기업을 또 국유화 시킨다고 해가지고 그 히토류를 또 무기로 하는 그런 또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느니 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느니 점점 이제 세계가 또 정세가 복잡해지고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주식 시장이 올라가기에 좋은 흐름은 아니거든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그 다음에 그 유동성 자금이 많이 풀렸다가 이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전체적으로 좀 그런 부작용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헝다 그룹도 사실 파산 위기가 있지만 일단 억지로 그 중국 정부 차원에서 그런 도미노적인 파산을 막기 위해서 살려주고 있습니다. 네, 호흡기를 계속 달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헝다 그룹은 크게 위기를 못 느끼고 넘어가고 있지만 혹여나 또 이제 금리 인상이 진행되었을 경우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은 사실 무리해서 투자할 때는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하라고 거의 뭐 한 달 내내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뭐 이게 애매하게 올라간다라고 따라가거나 내려간다라고 해서 그냥 팔아버리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해버리면 진짜 돈을 잃기 쉬운 그런 장입니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시장 지수만 보더라도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런 흐름을 잘 타시면, 네, 그런 고수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런 이제 흐름을 한번 잘못하면 완전 반대로 돼버리기 때문에 돈을 잃기가 엄청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 주목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증시를 그렇게 그리 좀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수 차트 모양도 그렇고요. 사실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정세 자체가 굉장히 좀 이제 에너지가 한번 폭발하기 위해서 좀 응축이 되고 있다라고 할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좀 간질간질했던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합니다, 사실은. 네.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한 번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고요. 뭐 코로나는 이제 종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좀 더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지금 뭐 한 방향을 잡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은 조금 조심을 하면서 계속 숨죽이고 그냥 지켜볼 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액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 그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에 최근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종목 위주로 조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네, 반도체 종목도 한번 제가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이렇게 또 월봉 플러스로 되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크게 방향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언제든지 내려갈 수도 있고 언제든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방향을 확신해서 생각하기보다는, 네, 좀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하셔서 네, 분할해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외국인과 기관 이 투자자가 지금 믿을 만한 이 수급이 아니거든요. 네, 언제든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믿지 않고 가겠습니다. 자, 환율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위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1100 후반대. 그래서 1200원대 뭐 크게 넘지 못하고 계속 요 정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네, 지수가 좀 떨어지거나 할 때 또 크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도 계속 주시를 할 필요는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오미크론 이슈로 인해서 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가 1.44%, 그래서 어제보다 좀 더 증가를 했고요. 이 정도 라인에서 확실히 이제 자리를 잡고 더 떨어지진 않네요. 그래서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경기가 이제 세계적인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으로 자꾸 방향을 가게 되면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수에서 주식이라든지 그런 위험 자산으로부터 돈이 회수가 될 겁니다. 그런 단계가 서서히 진행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지금은 지켜보자 뭐 그런 생각이고요. 일단 선물 자체는 다 좋네요. 플러스로 유럽, 미국 할 거 없이 다 이제 좋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옵션 만기일 12월 또 9일이죠. 목요일에 진행되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또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지수 보고요. 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오늘 뭐 보합 정도로 마무리를 했고요. 2750원 마무리했습니다. 시간의 가격은 50원 정도 떨어져서 마무리를 좀 했네요. 그래서 크게 뭐 움직임이 없었고요. 거래량 자체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은 340만 주 정도로 이제 최근 들어서 제일 이제 적은 정도의 거래량이 나왔고요. 확실히 이제 하락 정도는 어느 정도로 이 정도 자리에서 잡고 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많이 완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급락 이후에 네, 유상증자에 대한 그런 악재 인식으로 그렇게 이제 급락한 이후에 오히려 이제 주가가 좀 받쳐지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계속 지지하고 있던 그 19,400원에 대해서는 지키면서 지금 이어가고 있고요. 241선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이제 V자로 주가가 이제 쭉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할 것인지 뭐 그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이제 21선 갭을 좀 메우면서 조금 이제 자리 잡는 기간이 확실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한 그런 흐름을 좀 보았을 때는 어느 정도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 반등을 했을 때 다시 한번 그 자리를 가면서 여러 번 이제 바닥을 형성하는 그런 패턴을 좀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이 하락 구간에서 보면은 네, 하락 이후에 반등 그리고 한 번 더 찍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뭐 V자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런 식의 쌍바닥을 다지는 그런 형식의 패턴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12월 오늘이 7일 화요일이죠. 네. 그러면 이틀 뒤에 이제 12월 9일 목요일에는 옵션 만기일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옵션 만기일까지 이 기관과 외국인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하루 전부터 약간 옵션 만기일이 미리 좀 반영이 되긴 하는데요.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마지막 옵션 만기일이죠. 그래서 잘 지나고 나서 12월 말부터 1월까지 이제 어떤 흐름으로 이어갈지 또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크게 뭐 악재가 없다면 네, 요런 자리를 이제 좀 만들어가면서 저는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 1월이죠. 1월쯤에는 이제 새로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원전에 대한 소식이 이제 이집트 원전이죠. 이집트 엘다바에 대한 공사비가 이제 15억 달러로 알고 있는데 그 15억 달러에 대한 그 공사 비용이 이제 오픈이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이 각각 명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사업에 이제 그동안 목말라 있던 우리나라였는데요. 그렇게 건설 쪽 2차 시공 측을 또 맡게 된다면 또 이렇게 두산중공업, 특히 이제 두산건설 쪽에서도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기대가 좀 크고요. 사실은 네, 두산중공업은 이제 두산중공업 자체로 개별로 본다면 원전에 대한 주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2차 시공 측은 두산건설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건설이 이제 매각을 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이집트에 대한 그 시공 측 발표가 나기 전에 네, 발표가 나고 나서 이제 매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 수주권도 있기 때문에 두산건설 혹은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둘 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대건설 쪽에서는 네, 이미 그런 수주 소식이라고 할까요? 네, 계약 상대방이 드러나지 않은 그 계약 공시가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 올해 12월 31일까지인가요? 그까지가 이제 비밀 공시 비밀
유지 기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내년 1월쯤에는 그 계약 상대방도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무래도 현대건설과 두산건설이 참여를 했었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집트 엘다바 공사건을 또 두산중공업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매각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47%의 지분을 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제3자 유상증자 배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두산건설의 최대 주주는 두산중공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크게 문제없이 계속 잘 진행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쌍바닥을 다지면서 두 번 정도 다지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에서 계속 주가가 유지가 된다면 평균 가격이 뭐 2만 원 초반에서 2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1차 유상증자 가격을 계산을 했을 때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라면 이제 1조 5천억 자체를 모두 제 돈을 다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2만 3천 원 정도까지 두산중공업이 가격대가 형성이 좀 되어야 되는데요. 그까지는 이제 조금 멀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그 2만 3천 원 정도가 형성이 좀 되어줘야지 1차 유상증자 가격이 그렇게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2만 3천 원이 그러니까 작은 가격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1차 유상증자 가격 결정에서 뭐 거의 결정이 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권리락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2차 유상증자 가격은 1차보다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에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이 근처에서 주가가 형성되어서 된다면 1조 한 3천억 정도 유상증자 가격이 결정되고 그렇게 모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봉, 월봉 뭐 크게 문제없이 횡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꾸준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수급으로 바로 넘어가서 투자자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는 14만 6천 주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4만 1천 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는 금융투자 8만 주 매도했고 연기금 사모펀드가 매도하면서 좀 주로 매도를 했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이제 하루 매수하고 하루 매도했는데요. 뭐 크게 많이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12월 옵션 만기 이후에 이 기관과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가 어떤 포지션을 잡는지도 좀 유익 있게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금융 투자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 뭐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과 투시는 잠깐 나갔었지만 다시 한번 이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는 좀 지분을 매도를 했지만 결국에는 그 유상증자로 인해서 나의 지분이 늘어날 것을 대비를 해서 어느 정도 미리 매도를 하는 경향이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연기금이 매도를 좀 하더라도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지분 자체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때까지도 유상증자 혹은 뭐 합병을 할 때도 연기금 투자자는 그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어느 정도 지분을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하는 그런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계속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수급은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지금 1,500만 주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어제보다 또 감소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크게 뭐 많이 감소하진 않았고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조금은 감소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한번 크게 늘어나고부터는 계속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 공매도 거래 자체도 좀 낮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움직임 없이 조금씩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두산중공업이 추가적으로 크게 내린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횡보를 하거나 이제 유상증자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공매도 이
잔고가 마냥 늘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전에 그 케이스를 보았을 때 유상증자와 그 다음에 합병 신주가 발행이 되었을 때 그때를 맞춰서 공매도 대량 상환, 그 다음에 대차 잔고 대량 상환이 이루어진 점을 보았을 때는 확실히 이제 그런 공매도라든지 대차 잔고를 낮은 가격에 상환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사용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잔고들도 사실 뭐 싸게 상환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유상증자를 참여했을 때 그 20%에 대한 가격이 좀 더 싸게 상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때까지 공매도 잔고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 3월 이제 상장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이렇게 높은 공매도 잔고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제는 주가 하락이 들어가는 그런 공매도 자체는 어느 정도 많이 완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차 잔고는 시간이 좀 일러서 나오진 않았고요. 하지만 이제 뉴스 이 코너를 보면 대차 잔고 상위 종목 해가지고 두산중공업이 또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상환 잔고 증감은 87만 주로 대차 잔고는 4,200만 주로 또 감소를 했고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가 조금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크게 늘어나고부터는 다시 감소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내년 3월까지 뭐 크게 대폭으로 감소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다가 그때 신주 상장을 맞춰서 대폭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 상세를 보게 되면 외국인 추적 물량은 42,000주, 당일 물량은 34만 주 정도로 오늘은 추가로 더 매수가 들어왔고요. 어제 이어서 이렇게 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유율 자체는 8.2%, 계속해서 뭐 7점 후반대에서 8% 초반대 유지하는 것 같고요. 외국인에 대한 그런 두산중공업 매도는 어느 정도 많이 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유상증자에 대한 그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그 구간은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못 보신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유상증자에 대한 그 총 3단계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하락 구간, 그 다음에 유상증자 가격 결정 구간 이라고 할까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때는 이제 MSCI 때문에 조금 더 오르긴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반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주 상장이 되었을 때 그때 하락합니다. 신주 상장이 되고 나면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되고 아무래도 주당 가치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매도를 하는 경향이 크고요. 실제로는 이제 신주 상장 그 당일부터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현물이죠. 현물을 좀 매도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이제 신주 상장 부분으로 채우는 그런 거래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신주 상장되기 전부터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이 나올 거고요. 그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지분 정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로부터요. 그래서 그때도 연기금 투자자 같은 그런 장기로 좀 보거나 아니면 그런 지분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그 세력들 입장에서는 또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두 달 정도? 길면 이제 두세 달 정도까지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조금 이제 하락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만 좀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매칭을 좀 시켜보면 이때 이제 11월 말, 12월 초에 또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3월까지 거의 한 3개월 정도까지 주가가 조금씩 이제 떨어지는 그런 구간을 겪었고요. 이때도 이제 합병신주 7월 21일에 상장이 되어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하락이 끝나는 시점, 이 정도가 이제 8월 정도네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한 달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기어가는 그 구간, 사실 뭐 이때까지라고 한다면 한 2달 정도 걸렸네요. 그래서 2달에서 3달 정도는 이 신주 상장에 대해서 소화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때는 기존에 대한 물량의 전체 물량의 한 48% 정도를
신주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물량이었습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15.9%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확실히 다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식 수로 따지면 이제 많긴 합니다만, 실제로 그 수에서 대주주 지분 40% 정도 빼고, 그 다음에 우리 사주 또 빼고 20% 정도죠, 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뭐 이 시중에 유통되는 그 물량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 두산중공업의 총 상장 주식이 5억 주 정도죠. 근데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질 때는 이제 2천만 주까지 터져주는데요. 거래량이 없을 때는 300만 주 정도. 그래서 1%채 회전율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사실 좀 개인 투자자나 혹은 그런 투자자들이 좀 장기로 가져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유통 물량이 많지 않고요. 주식 수가 많이 풀린다라고 하더라도 그때 당장 매도를 하지 않는 이상은 매도 벽이 많고 뭐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왜 상장이 되면 이렇게 쭉쭉쭉쭉 오랜 기간 동안 내리냐고 한다면 그렇다 할 매수 세력이 붙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이런 구간에 왔을 때 이제 팔고 싶은 분들이 좀 생길 겁니다. 아무래도 생기겠죠. 다 같이 팔진 않겠지만 분명히 이제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팔기 위해서 팔고 싶은 분들이 생기는데요. 그걸 이제 그냥 내놓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진짜 매수 세력들은 그냥 밑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던질 때까지. 그래서 천천히 이제 매수를 해가는 것이지 막 이런 구간에서 공격적으로 매수해봤자 뭐 크게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가가 그냥 툭툭툭툭 던지는 대로 거래량 없이 떨어지는 구간이 그때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때는 이제 거래량이 죽은 채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상장이 이제 3월이죠. 내년에 3월인데요. 2월 정도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좀 그런 과정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혹여나 그때 엄청난 호재가 또 터지거나 아니면 원전에 대한 그런 호재 소식이 터진다면 그 신주 상장 물량을 이겨내고 또 그냥 바로 위로 뻗어나갈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이런 흐름으로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요. 항상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아는 데까지는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까지 다 확인을 했고요. 이제 옵션 만기 지나고 이제 이 흐름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수소 소식부터 볼까요? 자,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 이 수소 에너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소와 암모니아의 그 혼소라고 하죠. 수소 하나만으로는 지금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암모니아를 섞어서 태워가지고 이제 발전을 하는 그런 로드맵을 구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 초에 이제 산업부 차원에서 이렇게 로드맵을 형성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 R&D를 추진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국내 화력 발전 인프라를 활용한 수소 암모니아 발전 기술력을 높여서 탄소 중립 달성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뭐 제2차 수소 암모니아 발전 실증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뭐 이렇게 내용을 논의했다라고 하고요.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전력 공기업과 그 다음에 민간 기업 협력으로 카본 프리 뭐 탈탄소죠. 그때 친환경 아모니아 발전 기술 개발 R&D도 추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과 현대중공업 파워 시스템은 암모니아 혼소 발전 설비 구축 방안을 도출을 하고 롯데정밀화학은 대규모 암모니아 연료 공급을 위한 구축막을 마련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남부발전도 최근에 뭐 두산중공업과 MOU 체결을 했고요. 석탄 발전소를 통해서 2022년부터 암모니아 혼소 기술을 개발 적용하고 2024년 이후에는 암모니아 20% 혼소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방향이 두산중공업의 그 가스터빈, 수소 가스터빈 이 핵심이 되게 됩니다. 발전에 있어서 그 발전 부품의 핵심 포인트는 이 가스터빈이고요.
가스터빈을 이제 두산중공업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 실제로 수소 가스터빈 말고 다른 이제 가스터빈은 개발을 성공을 해서 이제 김포 열병합발전소에 2023년에 실증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수소 관련까지, 수소 가스터빈까지도 개발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산 그룹 차원에서 이렇게 수소 관련 투자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상증자 이 금액 중 3천억 정도가 수소 가스터빈에 투입이 되고요. 아마 이런 프로젝트, 각각 프로젝트에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이제 2027년 정도까지 수소 가스터빈 개발을 완료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 세계적인 그 가스터빈 기업들, GE, 그다음에 뭐 어디였죠? 일본의 기업이 하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2028년 정도까지였나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오히려 1년 앞당겨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좀 공격적으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은 수소 이 가스터빈에 대해서는 아직 뭔가 가시화되거나 바로 앞에 있는 기술은 아닙니다. 근데 이 가스터빈 자체가 이미 개발이 되어 있고, 두산중공업이 이제 2023년에 실증을 하면서 그렇게 신사업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이 분야이다 보니까 기대를 할 만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좀 빛을 발하려면은 한 3, 4년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지만, 꾸준히 이런 소식들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수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 두산 그룹 차원에서 또 원자력을 이용한 그린 수소 생산 실증 사업에 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울진군과 뭐 애기연, 그다음에 한전기술, 서울대 등과 MOU 체결을 했다라고 하고요. SOEC 기술 개발을 뭐 착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산이 네, 그린 수소 생산의 핵심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수전의 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그 기업들과 그다음에 네, 이 서울대학교와 그다음에 울진군이죠. 네, 울진군과 또 이렇게 협력을 했고요. MOU 체결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국가 에너지 정책에 기여를 하고 대량의 그린 수소 생산 및 실증을 위한 기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됐다라고 합니다. 이 그린 수소라는 것은 블루 수소가 있고 그린 수소가 있는데요. 블루 수소는 수소 순도가 100%가 아니고 거기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두산 중공업 쪽에서 이 창원시에서 생산하는 그 블루 수소에서 CCUS라고 탄소 포집 기술을 또 개발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액화 이산화탄소를 만들어서 네, 화학 기업에다가 또 매도를 팔아버리는 이제 그런 시스템까지 마련을 했는데, 이제는 그린 수소라는 것은 100% 순도의 네, 수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염 물질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탈석탄, 그 다음에 탄소 중립에 대해서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은 울진군의 네,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증기를 활용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고체 산화물 수전의 시스템을 이제 기술 개발을 담당을 한다라고 하고요. 네, 수전에는 이제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뭐 추출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OEC는 고온 수전해라고 불리는 기술이고요. 네, 지금 이제 개발을 진행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CO2 없이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기술이고요. 두산 입장에서는 원전에서 네, 원전에서 이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그것도 이산화탄소가 없는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죠. 그래서 꼭 먹고 알 먹고죠. 네, 두 가지 이 핵심 기술을 다 이제 두산 쪽에서 만들겠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원전이 수소를 생산할 수 있게 되면 앞으로 그 원전에 대한 가치가 더 커지게 될 것이고요. 인식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 원자력 발전보다는 SMR로 이제 많이 바뀌겠죠. 2030년, 2040년 때는. 그래서 그런 SMR로 지역별 SMR의 장점이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지역마다 SMR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부담 없이 그런 뭐
발전 뭐 땅이라든지 그런 지역을 크게 부담 없이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그리고 위험도도 대형 원전보다는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SMR을 통해서 또 수소를 생산하게 된다면 아주 친환경적인 그런 기술의 집합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두산 쪽에서 두산 퓨얼셀은 수소를 이용한 연료 전지를 개발을 하고 있고 이렇게 두산은 또 이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원자력과 또 결합을 해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또 개발을 하고 있고요. 뭐 두산중공업도 이제 블루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수소 에카 플랜트 혹은 그 수소를 통해서 발전을 할 수 있는 수소 가스 터빈을 또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이 그룹 차원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혹은 세계 그 발전 플랜트 이제 친환경 쪽으로 갈 수 있는 그 대세 트렌드에 맞춰서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실 뭐 지금 이렇게 개발을 한다라고 해서 뭐 1, 2년 안에 바로 이게 사업화가 되고 뭐 실증이 되어서 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안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두산 그룹 자체가 움직이는 방향, 그 다음에 신사업화 시키는 그 사업들이 아주 가치가 크고 미래에 대한 그런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전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기사 하나가 보면 지금 당장은 뭐 수익이 되지 않는 그런 뚱그름 잡기식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이제 두산중공업의 기존 사업과 그 다음에 이런 신사업이 어우러지는 그런 것들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업만 또 잘 되면 지금 자금이 또 부족하게 되고 기존 사업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았을 때 이 신사업이라는 것은 철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기초 체력이 탄탄해야 되고요. 재무 구조가 괜찮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두산중공업의 이번 유상증자는 저는 의미가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기존 사업은 지금 잘 진행되었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8조 이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기사를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수주 잔고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 담수화 플랜트, 뭐 폐자원 에너지화 플랜트, 그다음에 복합 화력 발전소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큼직큼직한 건들을 좀 많이 수주를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곧 뭐 라오스 수력 발전소도 좀 얘기가 나올 때가 되었는데요. 그런 것들처럼 기존 사업들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신사업들, 원자력 발전 사실 신사업이 아닙니다. 기존 사업인데 이제 그 기존 사업이 이제 사실 최근까지 잘 되던 그 기존 사업 중에 원자력은 포함이 되지 않았었죠. 근데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기존 사업이 대폭 강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뭐 대선도 있고요. 이 정책 방향도 저는 탈원전에서 이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세계적인 이 원전 증설에 맞춰서 적어도 우리나라가 하나 이상은 수주를 하지 않을까. 체코, 폴란드, 뭐 아니면 사우디 이런 쪽에서 하나 이상은 수주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뭐 기존 사업이 대폭으로 강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원전 말 나온 김에 잠깐 이제 좀 보게 되면요. 여기서도 이제 계속해서 원전 없이 탈석탄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뜨는 원전, 수혜주는 해가지고 뭐 관련 종목들이 좀 나온대요.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건설, 대우건설, 두산중공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은 이제 최근에 미국의 홀텍사와 SMR 공동 개발을 체결을 하면서 이제 원전도 시공 능력 보유 경험 등이 있죠. 이제 최근에 뭐 두산건설과 현대건설이 합작해서 미국 엘다바 쪽 그쪽 EPC 2차 시공측을 또 수주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번 그때도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대우건설도 이번에 뭐 체코, 폴란드 등 원전 수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시공 능력 등 이제 보유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혜주로 꼽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산중공업 SMR 상용화 부분에서 가장 앞선 미국 뉴스케일사와 협약을 하고 있고 2030년까지 다수 SMR 프로젝트 참여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주도로 SMR 사업 참여 및 그다음에 다수 글로벌 SMR 개발사와 파트너링을 맺고 있다는 점이죠. 거기에다가 두산중공업이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폴란드 등 4개국의 대형 원전 수출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SMR 상용화 부분에서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회사로 꼽히는 미국 뉴스케일 파워 이 제작 파트너 관계를 구축해서 2030년까지 5개 이상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이렇게 두산중공업을 추천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폴란드. 그래서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쪽은 지금 사실 기사가 별로 안 되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뭐 어떤 소식인지 전해드리지는 못했는데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도 사실 우리나라와 그 원전 관련해서 좀 파트너 협력 체결을 MOU 체결을 많이 했었거든요. 옛날부터. 근데 최근에는 뭐 수소 경제, 그 스마트 시티인가요? 그쪽에서도 이제 투자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존의 두산중공업은 또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해가지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에 큰 건을 또 수주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그런 관련 소식 있을 때 바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기존 사업이 잘 되고 있다. 그리고 SMR 신사업 중에는 SMR에 있지만 SMR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 사업으로 이제 편입될 만한 그런 신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뜬구름 잡기보다는 내년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뉴스케일 파워를 통해서 주기기 기자재를 이제 발주를 받을 것이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매출이 발생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MR은 이제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신사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소 가스터빈이라든지 3D 프린팅 이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2027년 뭐 2026년 앞으로 이제 향후 4, 5년 동안 또 두산중공업의 비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신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명히 이제 원전도 이렇게 빅 사이클로 인해서 막 늘어나다가 또 줄어드는 시점이 있겠죠. 뭐 또 전 세계적으로 뭐 어느 위치에서 또 큰 지진이 나가지고 원자력이 또 크게 피해를 보거나 뭐 그렇게 된다면 또 투자 이 심리가 위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단계는 지구 온난화를 먼저 막기 위해서 그런 원자력에 대한 위험성보다는 효율성, 그 다음에 에너지에 대한 안전성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하고 포함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EU 쪽에서도 텍소노미에서 원자력에 대한 그 친환경 에너지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들었는데 아직까지 뭐 공식적인 기사는 못 봤는데요. 거기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저는 꾸준히 들고 갈 예정입니다. 지금 뭐 하루하루 주가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계속해서 지켜볼 겁니다. 재밌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게 기업을 보고 기업이 개선이 되고 재무가 개선되고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 신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가치를 좀 알아가는 게 저는 재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주가 뭐 차트 뭐 이런 거 심리 분석해서 뭐 이런 신호 지표를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기업의 본연의 그 가치와 그다음에 세계적인 그 산업의 방향을 읽고 투자를 하게 된다면 마음도 또 좀 편하게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워렌 버핏은 그런 식으로 좀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방향으로 좀 천천히 투자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두산중공업 뭐 이번 주 옵션 만기일 지나고 다음 주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하루 이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 일단 3월까지는 그냥 조용히 지켜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